11월 6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저는 그 정치나 시사 관련해서 좌나 우에 이 유튜브들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유튜브만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해서 제가 떠서 그 제목 정도는 챙겨 봅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가 다른 유튜브들, 그러니까 우파다 좌파다 하는 다른 유튜브들을 이렇게 꼼꼼히 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게 꼭 보지 않아도 팩트 체크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 중에서도 그러니까 뉴스 보도, 정치 평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고 오락 수준의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또는 쇼츠 정도만 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쇼츠 정도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는 누가 어디에서 한동훈을, 다음 대선에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김어준이 자주 하고 있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했을 때 이 가짜 뉴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가 있은 이래로 사람이 모여서 살고 난 이후로 인류 역사상 거짓말이나 마타도어, 흑색선전 이런 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는 건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이 많은 거짓말들이, 이 정치나 시사 관련해서 이 거짓말들이 이제는 뉴스의 형식을 빌어서 보도처럼, 정치 평론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 선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지금은 더 신뢰도가 높아졌다. 인터넷 이 정보의 홍수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가짜 뉴스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좌파 우파 유튜브들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 김어준의 그 방송을 보면 그건 가짜 뉴스다라고 하기보다는 김어준은 사실은 보도, 정치 평론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정치 오락, 자기가 믿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곡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오락 수준 또는 좀 질 나쁜 오락, 정치 오락, 이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파 쪽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를 살모사라고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을 하고 이걸 보게 됩니다. 우파 쪽의 유튜브를 제가 간략하게 좀 보니까 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한동훈이 맞다라고 하는 쪽의 방송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한동훈이 잘못됐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당정 갈등을 놓고 이 한동훈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부분, 거기에서 살모사라든지 인신공격을 하는 것, 이 한동훈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좀 가치가 없으니까 빼고 좀 들어볼 만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한다. 언론을 통해서 이 물밑에서 협상, 물밑에서 협의를 하면 될 일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비판을 한다. 야당과 같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충분히 협의하면 될 일을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 중에. 그런데 이 지적이 일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총선 때부터 있어 왔던 이 소위 윤한 갈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윤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수도 없는 물밑 협의가 있었고 물밑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비판이 필요하다. 물론 자기 정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큰 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요구, 비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대체적으로 한동훈을 비판하는 유튜브,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쪽을 보면 이 중에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뭐 보도나 정치 평론이 있고 그냥 오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은 이 유튜브일수록 오락이 많습니다. 역시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들어볼 뭐 가치가 좀 별로 없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제가 좀 보니까 이게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했는데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총선에서 왜 패했는지 인정을 하고 그걸 바꿔가야 하는데 이게 오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 패했든지 뭐 어쨌든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전당대회에서 그 난리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도 한동훈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분석해보고 바꿔야 하는데 그냥 또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끝장날 때까지 소위 그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죠. 이게 비가 올 때까지 뭐 기우제를 지내면 되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바뀌지 않고 그냥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계속 한동훈에 대해서 그냥 끌어내리기만 계속하면 이 상황은 바뀌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그냥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위 이 머리를 모래에 쳐박은 그 타조처럼 이런 상태를 보이면서 한동훈을 비판하는 이런 걸 봅니다. 총선 때 수도 없이 한동훈이 물밑에서 협의하고 요구했는데도 전혀 이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어제 보시면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앞두고 뭐 변화를 하겠다. 그렇지만 한동훈과는 못하겠다. 추경호는 만나겠다. 정진석 추경호와 만찬을 하면서 이런 기자회견 시기를 앞당겼다. 한동훈을 패싱했다. 이런 태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국정 쇄신을 하든지 한동훈과는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물밑 대화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윤한 회동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이 사실은 뭐 협의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총선 때 겪었고 총선 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패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저는 꼽으라면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국정 쇄신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꼽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전당대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걸 거쳐오면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지난 10개월 넘게 윤한 당정 갈등 사이에 있었던 이 팩트를 무시하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와서 한동훈 대표들은 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물밑에서 하고 참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난 10개월의 이 정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죠. 언제나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고 당장은 마음이 좀 편안할 수도 있고 당장은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선거, 이기는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수 우파가 지난 10년 가까이 지는 정치, 지는 선거를 해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한 것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지다시피 해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도 또 뭐 필요할 때는 희망도 갖고 뉴스도 즐기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국정 쇄신책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국면을 전환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정 관계도 완전히 이 원팀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도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명태균과 관련되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많은 것들을 소상하게 솔직하게 다 밝히고 뭐 앞으로 국정 쇄신책도 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정을 운영해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국민들 앞에 그대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게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소상하게 밝히고 반박되지 않을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대통령의 입장, 사과를 하고 국정 쇄신책을 내놓는 것인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뀐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우파 지지층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본 것이 며칠 전에 언제나 좀 윤석열 정부의 보수에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중에서 1,002명을 대상으로 이런 걸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앞으로 2년 6개월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70.9%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전망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전망, 이 부분을 제가 특히 강조를 하는 것은 이 정치가 또 윤석열 정부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내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비롯해서 이제 또 순방에 나섭니다. 외국에. 그때 김건희 여사와 또 같이 가느냐 같이 가지 않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같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같이 가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외국 순방을 취재를 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의전이 만들어집니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같이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적어도 당분간은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이 행사, 공개적인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들, 비서관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 민주당의 특검법, 저건 위헌 법안입니다. 저 위헌 법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보기 싫다라고 해서 추경호와 함께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라는 게 있고 뭐 현실적으로 친한 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면한다라고 해서 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다시 적어도 보수 우파 지지층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구나. 윤 대통령은 뭐 성격이 좀 화끈하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뀌었구나. 한동훈이 미우면 한동훈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한동훈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오세훈, 이재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동훈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어떤 협력자도 있고 이 경쟁자도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경쟁과 이 협력 관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외면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신뢰를 얻고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보수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변화를 하면, 쇄신을 하면 지지하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만 낮아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의미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명태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깔끔하게 정리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국정에 전부 협조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자기가 지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데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대표가 직무유기입니다. 물밑 협의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요구든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성격이 화끈합니다. 할 때는 또 합니다. 내일은 답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들과 기자들의 질문도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많은 해명들도 할 겁니다. 그런데 조치도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모두 다 까놓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또 모든 것을 지금에 있는 걸 다 인적 쇄신을 다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적인 수위를 정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인데, 그걸 생각할 때 적어도 보수 우파의 지지층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키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는 자동적으로 지금 우려를 하는, 공개적으로 왜 윤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느냐, 비판을 하느냐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요구할 게 없는데 뭘 요구를 합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물밑에서 협의가 잘 되는데 뭐하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이 또 별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자신의 위정교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장문에 자기가 자필로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 이 김진성에게 위정교사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김진성이 허위 증언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장문에 이런 진술서도 내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또 이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교활함, 이재명이 이 1심 선고 두 가지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선전선동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건 아마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정밀하게 지적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재판을 놓고 더 심각한 것은 위정교사다. 선거법 위반은 실패한 것이다. 두 가지 거짓말은 분명히 했는데 이재명은 대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좀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줄 가능성도 있다. 이게 검찰이 2년 징역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심각하다. 이 위증교사를 해서 이재명이 그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증교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판사들이 가장 이 형량을 무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느냐,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느냐, 또 하나는 사법 방해를 하지는 않느냐, 증거인멸, 뭐 위증교사, 재판 지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위증교사를 통해서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엎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왜 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까?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정보로 인해서.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가 더 심각하다. 이재명은 1심 선고 두 가지에서 이 집행유예를 비롯해서 실형이 나올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전선동을 해가야 한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지금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재판부가 너무 가혹하게 자기에게 선고를 내렸다.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교활하게도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구속, 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구속을 시도하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내년 봄, 내년 여름까지는 자신의 지금 야당 대표직을 지키는 것이 더 급하다. 야당 대표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건 조작, 아마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이제 재판부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지금 선고를 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할 겁니다. 그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계속 그 준비 작업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장외 집회도 실패하는데도 이재명이 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해서 시민단체까지 이제 나서서 같이 이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대한 동원을 하면 뭐 17,000명 이 정도는 아니고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지 않는 것, 또 이재명이 자기의 입으로는 탄핵이라는 말을 섣불리 꺼내지 않는 이유는 이걸 길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재명 좀 안 보고 살 수 없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재명에 대한 이 논평 좀 안 하고 싶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이재명이 버티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공작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읽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중도로의 확장입니다. 그 금투세 폐지,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고 뭐 지금 난리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재명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민주당 내도 둘로 나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유튜브들을 보니까 일부 유튜브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민주당이 쪼개졌다, 큰일 났다, 이재명은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이 다 계산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재명의 중도 확장, 뭐 중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뭐 이런 쇼를 벌이는 것은 이재명은 길게 봐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민주당 개딸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가 있다. 이 지지율보다 더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이재명은 이 금투세를 가지고 당내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진성준을 비롯해서 이미 다 협의도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저는 이 반발쇼라고 봅니다. 뭐 일부 진심으로 반발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조국은 진심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도 또 다른 노림수가 있죠. 이재명은 그 모든 걸 계산하고 금투세를 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자기가 양보하는 것처럼 던진 겁니다.
이 금투세를 던져서 민주당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걸 이재명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외연 확장이 되거든요. 이재명의 노림수입니다. 그걸 그렇게 평론하는 것은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그라들게 될 겁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이 정지 작업을 다 해온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또 실제 정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정치 현상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왜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제대로 수사한다. 명태균에 대해서 수사 속도, 수사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태균의 그 정치 브로커, 사기꾼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가끔씩 제가 오늘 유튜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정치평론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게 정말 보수 우파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게 정말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어그로를 뜨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밑에서도 협의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 복잡한 메시지 정치 현상 속에서 이게 정말 우파에게 유리한 건지 좌파에게 유리한 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언제나 좋고 재밌는 것만 쫓아서는 이길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이 금투세도 저 쇼입니다. 그러니까 쇼라는 게, 정치권에 있어서 쇼라고 하는 것이 진심도 있고 진심도 없는 완전히 거짓말 쇼는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진심처럼 보입니다. 그것까지를 계산합니다. 그 이재명이 그런 것까지를 계산을 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반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이재명을 뭐 공격하고 까야 이재명의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입장으로 있으면 10% 20% 정통 보수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으면서 좀 까이면서 한동훈이 자꾸 저렇게 나가줘야 외연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치의 원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뭐 3선 4선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도 정말 정치는 어렵다. 알면 알수록 어렵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메시지는 제가 40년 가까이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도 지금도 모르겠다. 뭐 밤에 가서야 알게 되고 내일이 돼서야 그 온 뜻을 알게 된다. 좀 말을 꼬지 말고 좀 직설적으로 좀 하자. 정치인들의 말은 너무나 어렵다. 이 3단계, 4단계 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너스레를 떱니다. 야, 그 어떻게 정치인들의 말을 내일,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렇게 알게 되느냐. 자신은 영원히 모르는 경우도 많다. 20년, 30년 정치를 해도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보듯이 교활합니다. 뭐 이건 좌든 우든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또 시시각각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메시지 하나, 언행 하나 모두를 뭐 여러 단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걸 분석해 가는 작업은 계속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예측하고, 그 예측이 잘못되면 왜 잘못됐는가를 분석해서 바꾸고, 정치는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했는데, 전당대회에서 패했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메시지만 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지지층에 듣기 좋은 말, 이 오락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바뀐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패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정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한동훈 끌어내리자, 한동훈 끌어내리자, 김옥균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0개월 이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